번째 유형,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명제라는 단원 자체는 매우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과 연결을 시켜서 해당하는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혹은 거짓이 되게 하는 꼴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느낌의 부등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나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안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쌤이 여기 써놨어. 무엇으로 풀어라? 보통 대우로 풀어라. 대우의 특징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통해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냥 얌전히 나오면 돼. 얌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x-1 곱하기 x-3은 0이라는 식이 있으면 해당하는 명제는 뭘 뜻하는 거예요? x는 1 또는 3 둘 다 성립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하더라고.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1과 3을 제외한 모든 실수예요. 1과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요거 잊지 않고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쌤은 대우 쓰는 게 원래 국룰이긴 한데 안 써도 풀 수 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P이면 not Q이다의 역. 그럼 우선 역을 돌려. 하라는 대로 우선 해요. 역이 참이 돼야 된대. 그러면 Q가 아님. 이거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여기다가 또 그려주세요. Q의 여집합이 어디에 P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등식이 나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될까요? 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확실하잖아요. 얘도 확실하진 않네요. 얘네 두 명. 그러면 확실한 거 먼저 표시를 해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 빼기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 초과 A 미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확정이 났어. 그러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여기를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죠. 등호가 되냐 안 되냐. 우리 눈이 뭐 시력이 조금 나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얘가 A라는 애가 이제 세 가지 경우로 그릴게요. A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A가 흰색으로 있을 때, A가 까만색으로 있을 때, 이렇게 세 군데 있을 때 사실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빨간색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까만색이 무조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언제가 헷갈려? 둘이 같은 값을 가질 때가 좀 헷갈리죠? 근데 쌤이 그냥 딱 암기하라고 할게요. 아니,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를 계속 헷갈린다고 나올 때마다 틀리면 쌤이 할 말이 없어요. 4개도 못 외우면 이거는 친구 3명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진짜 실제로 3명밖에 없을 수도 있죠. 쌤도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3명밖에 없어도 얘는 안다고.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로는 그냥 그릴게요. 까만색이 흰색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줘요. 까만색이 흰색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흰색이 칠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로 까만색은 칠해져 있는데 흰색은 안 칠해져 있는 경우, 세 번째로 까만색은 안 칠해져 있는데 흰색은 칠해진 경우, 네 번째로 까만색도 안 칠해지고 흰색도 안 칠해진 경우. 그러면 언제만 등호를 성립을 안 하냐? 그냥 이제 외우세요. 포함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죠. 더 커야 되는 친구가 있죠. 더 큰 놈이 포함을 안 해. 근데 포함이 되어야 되는 놈 있죠. 작은 놈이 포함을 해. 그러면 이 경우는 등호가 성립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성립을 해요. 이거 뭐 이해할 게 없잖아, 그치? 이해할 게 없잖아. 그냥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등호가 되는구나. 근데 누구만 안 된다? 포함을 해야 되는 친구, 까만색은 포함을 안 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하는 친구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얘는 등호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니 이거 못 외운다고? 이거 못 외운다고? 진짜로? 지금 선생님 지금 새벽 3시 40분에 영상 찍고 있다가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화 안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포함을 해야 되는 놈이 커. 그럼 신경 쓸 게 있어요. 아니, 포함을 해야 되는 애가 칠해져 있어. 그럼 얘는 포함돼야 되는 A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아까 선생님 보여줬죠? 밖에 있는 놈이 포함을 하고 있으면 안에 있는 놈은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놈이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놈이 반드시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에 있는 놈이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안 해요. 요 지식을 갖고 얘를 보면 뭐야, 얘 밖에 있는 애가 포함하고 있네? 그럼 등호 되겠네? 이거를 뭔가 막 깊게 사고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기고 2로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A가 1보다 작다. 그럼 범위 나왔네?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A가 1보다 작네? 하고 이러고 쓰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방금 쌤을 포함해서. 이게 그러니까 아차 싶으면 내가 조건을 안 읽어버리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A가 자연수라고 나온다고 해봐요. 혹은 뭐 의미 아닌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A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 얘랑 뭘 구해야 돼요? 이 조건이 그러니까 A의 정체성이에요.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야. 근데 그 중에서 이 관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선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하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단지 뭘 잘 읽어야 된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래 거 한번 볼까요? 절대값이 나왔네요. 절대값.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진짜 경우가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등식 중에서도 절대값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절대값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뭐예요? 절대값이 붙으면 이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준다. 0이면 0으로 나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부등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부등식에서 서로 포함 관계할 때는 네 가지 있다 그랬는데 얘는 박앤세일에서 두 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 그냥 얘를 들고 와 볼게요. 절대값 x 빼기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k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뭐야? x 빼기 k가 4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끝이야. 어려워? 아니 얘만 외워도 돼. 이 모양만 외워도 돼. 얘는 뭐야? 반대로 생겼으니까 뭐 반대로 되겠지. 이렇게만 외워두면 사실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기 전에 쌤이 또 한마디 더 하고 갈게. 절대값 x 빼기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 있어요? 얘는 안 돼. 왜? 왜 안 돼요? 애초에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부터 이제 들어가 봅시다. x 빼기 k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x는 k 플러스 5보다는 작고 k 빼기 5보다는 크다.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몇 칸이에요? 몇 칸이냐는 게 무슨 말이냐면 k를 기점으로 해서 5칸이잖아요. 여기가 k 플러스 5고 얘는 요 안쪽으로 k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요거 지금 이해되세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총 몇 칸? 10칸, 10칸. 여기서 얘를 빼면 k 플러스 5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k 빼기 5 왼쪽에 있는 걸 빼면 대략적으로 내가 무엇을 그릴 때 수직선에다가 이 범위를 그릴 때 k를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칸을 정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는 Q이다에 역이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Q는 확실하잖아, 그치? 그럼 Q부터 그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옵시다. 아껴 써야죠, 잉크.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왔을 때 1부터 5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뻥 뚫려 있어요. 안에 있는 게 둘 다 포함을 안 해. 그럼 겉에 있는 게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유일하게 상관 있는 거 뭐였다? 겉에 있는 거는 포함을 안 하는데 안에 포함돼야 되는 놈이 포함을 하면 얘는 등호가 성립을 안 한다. 틈만 나면 그냥 어디 적어놓고 외우세요. 아니면 제발 공식집 같은 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얘가 Q인데 Q가 P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쵸? 얘가 포함이 되려면 얘네 둘이 요 관계, 얘네 둘이 요 관계. 어때요? 뭐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등호만 조심하면 되는 게 뭐다? 부등식 문제다. 자, 그러면 K가 뭐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고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못 들었으면 지금 외우세요. 자, 이거 몇 개예요? 7개죠. 어떻게 해요? 이 종류도 몇 개 있다? 4가지가 있다. 근데 사실 2개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연수의 개수 혹은 정수의 개수할 때 쓰는 방법인데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개수를 셀 때는 B 빼기 A를 해줘.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요 가장 위에는 등호가 양쪽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B 빼기 A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고 여기는 등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고 여기는 등호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b 빼기 a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6 빼기 0은 6이죠. 거기에 양쪽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얘를 하기 전에 얘부터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not q 있으면 얘 수직선에다 그린 다음에 not q로 하면 1 두 번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부터 우선 보고 여기래요. 그러면 not q가 p에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q 부정하면 요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등호가 있었다. 그럼 등호가 없어지고 등호가 없는 경우는 등호를 챙겨준다. 그럼 뭐예요? x 빼기 4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넘기면 6, 넘기면 2네요. 그쵸? 플러스 2.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다시 들고 와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를 6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럼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다행인 건 안에 있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이 친구는 포함이라서 혹시 등호가 성립 안 하나 하고 봤더니 다행인 게 뭐예요? P도 포함을 하죠. 언제만 등호가 성립을 안 한다? 포함해야 되는 큰 친구는 안 갖고 있는데 포함 당해야 되는 작은 친구는 포함을 할 때, 그러니까 칠해져 있을 때. 약간 국어 말장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반드시 좀 외워두세요. 그러면 얘를 그려볼 건데요.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x 빼기 3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3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포함을 하려면 3 더하기 2분의 k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등호는 둘 다 포함 관계라서 성립을 해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끝이죠. 이게 끝이야. 그럼 우리 뭐만 해주면 돼? 계산만 해주면 된다. 넘기고 2 넘기면 이렇게 되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1로 넘기면 2분의 k가 3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네요. 그럼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네 둘의 교집합이죠. 왜? 얘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죠. 양쪽 다 조건의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뭐예요?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실수 k의 범위가 아니라 최대값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k 이 친구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게 음이야, 음.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3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애초에 이 친구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잖아. 그치? 그럼 이 0이라는 친구는 항상 음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x 빼기 3에다가 x에 어떤 수를 집어 넣더라도 항상 음수보다는 큰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성립하는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해당하는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대우 써야 될 때도 있다. 아니면 부등식에서 서로 포함 관계는 어디에만 등호가 안 붙는다? 포함을 당하는 친구가 포함을 하는데 칠해져 있는데 포함을 해야 되는 놈은 포함을 안 할 때 뻥 뚫려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까만색이 있는 걸 흰색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항상 이 블랙, 검은색은 화이트보다 크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 뭐 외워야 된다? 절대값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부호 바꿔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설명 끝.